삼각치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나왔어요. 루트가 둘 다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 마이너스 x제곱, 어떤 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우리가 원 넓이로 또 생각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적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환을 하는데 x 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 거죠. x 대신에 t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 주는데 요 제곱당하고 있는 a 있죠? 그러면 그 a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오히려 치환이라기보다는 뭐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x 대신에 얘를 치환하면 돼요. 보통은 치환은 아주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t로 치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간단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처음에 치환적분 할 때 이런 말 했었죠. 원래 a, b, fx, dx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있는 x를 다른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gt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dx는 g't dt가 되다 보니까 t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x자리에다가 gt를 집어넣고 뒤에 있는 dx 대신에 gt't dt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변수가 x였는데 x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a에서 b로 바뀌는데 그럼 a일 때의 t의 값은 얼마냐, b일 때의 t의 값은 얼마냐라고 해서 얘네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하는 거고 그때 안에 있는 이 t의 값이랄까? t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만 좀 바뀔 뿐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또 약간 더 복잡한 방식으로 치환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엔 답이 간단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x를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a sin 세타로 잡는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g세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름하여 삼각치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얼핏 듣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밑에 이제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인가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예로 들어서 풀어볼 테니까 일단 먼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근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x 자리에다가 이 앞에 제곱당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a가 제곱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또 x 대신에 대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x 자리에다가 아까 제곱당하고 있는 그 a는 반드시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한 걸로 치환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x 대신에 얘가 여기 들어가 줘야만 생각해보면은 a제곱 사인 제곱이 되다 보면 a제곱으로 묶어주게 되고 1마 사인 제곱이 되는데 그 1마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치환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x 대신에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부분만 살짝 보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은 a제곱에 사인 제곱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a제곱으로 묶어서 1마 사인 제곱이 되는데 그럼 얘는 다시 말해서 a제곱에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얘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와서 a도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나올 것이고 코사인 세타도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게 나오게 될 텐데 a하고 코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양수 음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일 때는 항상 이 x를 이렇게 치환하거든요. 제곱당하고 있는 그 a 하나 일단 곱해주고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도 괜찮긴 한데 우리는 대체로 a 사인 세타로 많이 곱해줘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인 세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만약에 dx 대신에는 뭘 집어넣냐 하면은 x로 미분하고요. 얘는 세타로 미분하거든. 그러면 a의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있는 dx 대신에는 얘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해서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x에 대한 식이 뭐로 바뀐다고요? 전부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삼각 치환법이 되겠습니다. 형태가요, 이제 삼각 치환법 두 번째인데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했던 애들은 빼기로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하기로 연결된 애들 같은 경우는요, 이때 x를 뭐로 치환하냐 하면은 여기 제곱당하고 있는 a는 무조건 한번 적어주고요. 제곱을 당하고 있잖아. a 한번 적어주고 탄젠트 세타로 치환합니다. 더 복잡하게 가는 것 같긴 하죠. 결국 답이 간단해지기 때문인데, 그러면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요, 얘를 미분을 했다. 그럼 이 자리에다 뭘 넣냐 이거잖아요. 미분하면은 a는 그대로 있고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적어볼게요. a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지금 안에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식만 한번 변형되는 걸 볼 건데 x 대신에 얘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a제곱에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고 a제곱 묶어주니까 한번 타명이 되잖아.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잖아. a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 나간단 말이야. 그냥 나가게 되는 것이고 얘가 절대값이 붙은 상태에서 시컨트가 되겠죠. 이거는 범위에 따라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양수가 나오게 하는 범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식은 이렇게 바꾸고 뒤에 있는 d세타는 또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하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가운데가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삼각 치환법 같은 경우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있는 14번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